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추방당. 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호주를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호주 워홀을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영상을 만들 건데요. 이것만 준비해도 호주 와도 문제가 없다 하는 8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자가 있는데요.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3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잔액증명서와 여권 사본입니다. 잔액증명서와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있으셔야 하고 호주 달러로 바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잔액증명서에 같은 경우에는 5,000불에 호주 달러가 찍혀 있어야 되고, 또한 추가로 한국에 돌아가는 비행기 값,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추방당할 경우나 아니면은 한국으로 급하게 돌아갈 때 필요한 비행기 값, 여비가 있어야 돼요. 6,000불 정도 잔액 증명이 찍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심사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잔액 증명이 많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1만 불 정도 잔액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잔액증명서를 뗀 그 당일날 그 해당 계좌에 잔액의 변동이 있으면 안 돼요. 다음날이 되는 12시 전까지, 정오를 넘기기 전까지 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두 번째는 이민성 가입과 비자 신청입니다. 이민성 가입과 비자 신청하는 방법은 솔직히 네이버가 더 잘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호주 워홀 비자 신청이라고만 치시면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준비물 세 번째는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 하는 데 있어서는 지정된 몇 개의 병원이 있어요. 4개인가 5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병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사전 신청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요. 이때 금액은 17만 1,500원 나왔습니다. 비자 발급에 드는 비용은 총 60만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계산하기 빠르실 거예요. 저는 10월 23일날 이민성 가입해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고 11월 7일 단 15일 만에 비자 발급을 받았습니다.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요, 당연히 비행기표겠죠. 비행기표를 살 때 저는 한 3주 동안 맨날 들여다 봤어요. 제가 구매한 티켓은 중국 남방항공에서 광저우를 경유해가지고 오는 편도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30만원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5만원 정도면은 잘 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 약간 플러스 알파 팁을 드리면은, 남방항공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경유지에서 체류를 하게 되면은 무료 비자도 발급해주고 무료 숙박이 가능해요. 환승 호텔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경유 시간을 늘렸어요. 스카이스캐너에서 다구간으로 검색하시면은 경유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데, 저는 경유 시간을 늘려서 광저우에서 22시간 레이오버를 하여서 광저우 여행까지 덤으로 했습니다. 안 개꿀띠? 저와 같은 경우는 시간에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고요. 사실 레이오버 하는 거 추천드리고, 광저우가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라 숙소들이 개 좋아요. 대박. 대신 환승호텔 신청할 때는 5성급짜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했을 때 그쪽에서 지정해주는 호텔을 묵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사실 저는 호텔 고르는데 한 이틀 쓴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맵이 안 돼가지고 알아보기도 매우 까다로운데,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호텔 고르시면 돼요. 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역 가까운 호텔로 잡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체크리스트 세 번째, 호주 계좌 만들기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커먼웰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었고, 한국에 있을 때 먼저 계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꼭 계좌를 발급 받으시고 커먼웰스에 계좌 신청을 하게 되면 웰컴 레터를 주는데, 웰컴 레터까지 꼭 받아가지고 호주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네 번째, 백패커스 예약하기입니다. 제가 왜 백패커스를 먼저 예약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오시기 전에 집을 계약하지 마세요. 꼭 인스펙션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묵는 거기 때문에 집이 진짜 상상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거실에서 아예 거주를 하는 거실 쉐어가 있는 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집에서 요리해 먹기도 어렵고 전화통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많은 불편한 점이 있고, 제 친구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계약하고 집에 갔는데 집이 진짜 발을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해요. 그냥 개판 그 자체, 개판은 여기다, 개판이라는 거를 정의를 내려준 집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2달을 묵고 바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백패커스에서 며칠 묵으시면서 인스펙션을 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체크리스트 5번째, 만약 이제 백패커스를 예약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숙소 리스트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엑셀에 좀 괜찮고 자신에 맞는 예산과 또 생각하는 집을 몇 군데 추려 놓는 거예요. 엑셀에 한 10군데? 정도 해놓으면 충분한 것 같아요. 10군데 정도 정보를 기입해놓고 이 집에 인스펙션을 가야겠다 생각을 해놓고 백패커스에서 사는 동안에 리스트해둔 집들을 인스펙션 하는 걸 추천합니다. 조금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 6번째, 환전을 해야겠죠. 저와 같은 경우에는 2,000불 환전해 왔고요. 사실 여기 오면은 이제 한인분들이 서로 거래를 많이 하세요. 정확히 그 환율에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손해를 안 볼 수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2,000불 정도 넉넉히 챙겨왔고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한 200불 정도, 한 300불 정도 호주 돈으로 환전을 해오고 나머지 한 1,700불 정도를 한국인과 만나서 환율 수수료 손해를 안 보고 거래를 하고 한 2,000불 정도 초기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7번째, 레주메 쓰기입니다. 한국에 있으실 때 원하시는 직종을 알아보시고 그 직종에 맞는 레주메를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실 레주메 쓰는 방법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라서 뭐 어떻게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우선 저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사는 곳을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제 전화번호, 비자 형태, 성격, 장점, 경력, 학력 이 정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력서는 대부분 한 장으로 작성하니까 한 장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제가 하단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꿀띠! 체크리스트 8번째, 사실 워홀 오시는 분들에게 선택지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 돈, 경험, 이 3개 중에 한 가지를 꼭 선택하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3가지를 전부 다 잡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호주 워홀을 기원합니다. 피스.